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성동격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동격서란 소리는 동쪽에서 내지만 적을 치는 것은 서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적을 속여서 저쪽을 치는 전술을 가리키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제는 점차 확고해지는 디지털 자산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자 하루 만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의 으름장이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작년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기록했던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였기 때문에 금리나 주가 등에 굉장히 민감하죠. 미국 시간으로 12일 날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전날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등 관세 정책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자신은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이라는 발언에 전 세계가 더욱더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며 애태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달에도 안 좋았는데 3월에도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3월호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애로가 지속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의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 한 주 그래도 0.43%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7%가량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 대비로 약 마이너스 4% 빠진 데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죠.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발 침체 공포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만큼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4%나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시사하자 시장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이 최대 20% 빠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12일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경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알루미늄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관세 정책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다른 날은 저렇게 말하는 등 전혀 종잡을 수 없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죠. 13일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는 12일 날 미국이 발효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가트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관세 분쟁에 개입해달라고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 목요일이죠. 뉴욕 증시 관세 전쟁 불안에 다시 한번 투매가 발생하면서 1%대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4일 금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미국 증시가 한 주 널뛰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차트 지난 일주일 동안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대략 4%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일 장중에 국제금값이 온스당 첫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 선물 차트 지난주 2.65%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13.35%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럽중앙은행이 10월까지 디지털 유로 발행을 목표로 한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난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치인들은 디지털 유로가 과연 10월달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겟2 유럽 CBDC 이 결제 시스템에 지난달 1일 거래정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치인들은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통화로 가는 중요한 일보를 유럽 쪽에서 내디딘 셈입니다. 국내 코인 계좌가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3년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범했는데 12년 만에 코인 투자 계좌가 1000만 개를 넘었습니다. 2021년 말 430만 개 정도에서 3년 사이에 1000만 개 이상으로 늘었으니까 130% 폭증한 수치입니다. 코인에 관심을 갖고 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죠. 최근 코인 시장 성적이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통큰 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행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투자는 앞으로 어느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록 CEO가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안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국가 화폐 가치 하락이나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걱정된다면 비트코인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자산 회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비 미치닉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트코인 급락에 근본적인 근거가 없다며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잡음을 무시해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이를 디지털 골드처럼 보이게 만든다며 장기 홀더라면 이러한 단기적 잡음을 무시하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있고 미래가 유망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소문이나 급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꾸준히 투자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18대 6의 표결 결과로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며 상하원에서 표결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죠. 러시아는 그 제재를 피하려고 중국과 인도 석유 거래에 암호화폐를 썼다는 내용을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석유 회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 같은 코인을 활용해서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아를 러시아 루블화로 환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경제적 제재 속에서 암호화폐의 사용 가치가 증명되고 있죠.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 가능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객 자산가들 중에서 이미 26%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38%는 향후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터 민츠버그 그레이스케일 CEO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대통령 실무그룹 책임자인 보 하인츠는 최근 비트코인 관련 정책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개최된 크립토 서밋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업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3명의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들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록의 비들 토큰 최근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4,500억 원가량의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들 토큰이 많이 발행되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찍어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국채를 팔아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특별히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 좀 전에 말씀드린 비들 토큰 같은 것이 그 예죠. 이쪽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가치가 42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올 1월 말 이후 토큰화된 국채 자산이 8억 달러 이상 추가되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가 바이낸스 US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자오는 트럼프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를 굳고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트럼프 측이 지난해부터 서로 접촉해서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암호화폐 시장 가격도 떨어뜨리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일가는 바이낸스 US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설에 불과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소문처럼 단순히 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트럼프는 뼛속까지 사업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미국 지분 인수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해서 트럼프 일가가 바이낸스 지분을 획득한다면 전례 없는 이해 충돌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 권한으로 가족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미국 지분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는 6.75%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지금 1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주요 코인의 하루 변동폭을 보면 그간 많이 떨어졌다가 금, 토일에 걸쳐 약간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 2%가량 올랐고요. 이더리움 1.24%, XRP 4.3%, 솔라나 6.5%, 카르다노, 에이다라고도 하죠. 3.2%, 도지코인 2.1% 하루 사이에 그 정도 올랐습니다. 14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캡처한 것인데요.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82,000불 정도였습니다. 이 82,000불은 24년 11월 5일 또는 6일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4개월 뒤로 가격이 후퇴한 셈이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올랐던 가격 다시 원위치한 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대략 1,900불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4,000불 이상 올랐던 가격이 1,9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50% 이상 하락한 셈이죠. 이 1,897불은 23년 11월 6일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뒤로 가격이 후퇴했죠. 솔라나 역시 금요일 오후 3시경 124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24불은 24년 3월 1일 가격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가격이 뒤로 후퇴했죠. 현재 비트코인을 위시한 여러 암호화폐 시장 엄청난 폭락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차트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12월 7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1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2월 6일 61.91%까지 올랐죠. 그랬던 것이 최근 3월 12일 62.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2, 3일 사이에 약간 떨어져서 61.7%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다른 알트 시장에 봄과 여름이 오는 거죠.
토탈3 차트입니다. 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이 총액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이 오른다는 뜻이죠. 24년 11월 8일 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코인들의 시총이 1.13 트릴리온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3월 14일 금요일 오후 781 빌리온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30% 이상 떨어졌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다른 알트 가격들이 30% 이상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더 작은 시총의 코인들의 변동폭을 보려면 아더스 차트를 보면 됩니다. 시총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코인들 시총을 다 더한 것이 이 아더스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8일 435 빌리온 달러에 이르렀던 이 아더스 시총이 지난주 금요일 242 빌리온 달러까지 내려왔죠. 거의 50% 하락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을 제외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최근 떨어졌는지 이 아더스 차트가 잘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에 동의하자 트럼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죠. S&P 500은 연초 대비 현재 4%가량 떨어진 상태고 나스닥은 더 많이 빠져서 8%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일가는 바이낸스 미국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 중이라는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식, 코인 등 여러 자산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와중에 자신은 협상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프로 비즈니스맨다운 트럼프의 행보가 보이는 듯합니다. 물론 아직은 썰이기 때문에 과연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서쪽을 치는 트럼프의 성동격서 전술을 보는 듯한 한 주였습니다. 부유층 40%가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두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골드만삭스가 최근 가격이 급락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비들 펀드 등 채권을 토큰으로 사는 시장,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을 두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헛되고 헛되다로 시작하는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중에 기쁨과 낙을 누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누리는 낙이야말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각각의 재물의 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 몫에 만족하고 수고의 결과물을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각각의 재물의 양으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각자의 재물의 양에 만족하며 즐거워하시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